안녕하세요. 복층살롱 살롱 중의 고현입니다. 네, 놀라서는 주한입니다. 이번 주도 모험택시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 네. 이번 주는 그냥 파이다라고 해야 되나? 아예 그냥 개그 드라마? 그런 느낌이었어요. 패러디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주는 그러니까 고현님이 라이브 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드라마가 완급 조절을 조금 잘하는 것 같다. 뭐 2화에 끝낼 수 있는 건 2화에 끝내고 그냥 길게 가야 되는 건 길게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번 화 같은 경우는 90화 안에서 이미 그 한 사건을 끝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전에 5에서 8화까지가 굉장히 무겁고 다크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두운 그런 거였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피로감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본방으로 보지 않고 쭉 이어서 보는 사람들한테는 네. 만약에 90화까지 그렇게 어둡게 갔다면은 진짜 지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완급 조절을 잘했다고 한 의미가 그런 식으로 어두운 얘기가 있었던 다음에 좀 재밌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출을 하지 않았나. 네. 굉장히 패러디 많이 하면서 웃으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모범택시 보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폭력 얘기할 때도 이제 안에 잠입하는 과정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이재훈의 어리벙벙한 그 연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재밌게 봤었는데 그걸 또 한 번 보게 되고 조금 더 가볍게 다룬 것 같아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죠. 그 안에 감동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재훈이 혼자서 잠입했다면 이번에는 박주임이 같이 잠입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훈의 원맨쇼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네. 근데 이제 좀 그거를 박주임과 분담하면서 뭐 물론 이번에도 이재훈의 거의 원맨쇼이긴 했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았다. 그런 걸로 따지면 김도기가 참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는 게 박주임에게 맨날 나 한 대만 때려봐요. 그렇게 하면은 이미 얘를 이용해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일단은 거기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과정 그러니까 최주임이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고 거기 가서 최주임이 오지랖을 부리면서 피해자들 모두에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까지도 구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번 리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사실 2화나 4화 정도의 사이다 같은 해결 방안일 것이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10화가 딱 거기에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연출팀들이 다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또 너무 섣불리 이야기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프로는 다르다. 그렇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 모범택시가 OST 굉장히 잘 쓰잖아요. 네. 그 처음에 오프닝에 보시면은 거기 레트로적인 OST 부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부금부터 해가지고 되게 재밌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는 가장 임팩트 있게 왔던 거는 이제 박주임이 잠입할 때 쓴 이름이 이자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세계 패러디를 하면서 그 신세계 노래가 딱 흘러나오는데 네, 맞아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다. 그리고 신세계로 완전 뽕을 뽑으려고 했는지 바다에 박주임을 버리는 장면 거기서 갈 때 가더라도 물 한 모금 정도 괜찮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패러디 할 만한 걸 다 하고 이제 부금 같은 경우에는 화양연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웅본색이라든지 그런 느낌의 부금들을 계속 깔아가지고 레트로한 감성을 끝을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범죄도시 따라서 장첸 머리 한 거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죠. 맞아요.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김도기가 들어가가지고 전형적인 클리셰 같은 거죠. 아무도 믿지 않는 약간 모태솔로 같은 그 여자에게 괜찮은 남자가 아주 친데레적으로 이 사람을 챙겨주고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여심을 흔들고 그 사람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빼오는 약간 그런 옛날 감성의 그 잠입극 같은 것도 보여주고 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굉장히 좋았어요. 보이스피싱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그쵸?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이게 보이스피싱을 보이스피싱으로 잡는다. 그쵸.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으로 잡아가지고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빼와서 그거를 이제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는 장면이 이번 90화의 사이다 장면이었죠. 실제로는 경찰에서는 가해자들을 잡을 수는 있으나 피해 입은 금액들을 다 돌려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사이다적인 요소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약간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죠. 폐지를 줍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등록금을 할 거라고 100만 원을 모아놨는데 이제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이 작은 돈일 수 있으나 그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이제 피 같은 돈이 피해를 입고 나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이 파랑새 팀은 어떻게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걸로 해가지고 되갚아주면서 반대로 피해자들에게는 돌려주는 의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모범택시의 시놉시스를 보면은 정의는 완전 무결할 때만 옳다. 빅토르 유이고라는 이 사람의 이제 명언을 위에다 걸고 나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정의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의의 시대가 도래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 사회가 되게 잘 가고 있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가라고 속을 깊이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극악무도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는 항상 속출하는데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것들을 우리는 분노를 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국민청원이 생기고 그것들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장면이 있는데 결국 정의로운 사회로 계속 가고는 있지만 이 처벌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을 시원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제 모범택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장르잖아요. 그렇죠.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법으로는 처벌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 그것을 설령 법을 어기면서라도 해결해 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쵸. 예고편에 강한나랑 김도기랑 이제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전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스 주면은 할 수 있고?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소스를 주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고편에 또 한 번 부딪히죠. 강한나가 이제 파고들어서 이 사람들이 범법을 저지르는 걸 알게 됐어. 근데 범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은 니네는 그럼 법으로 해결해야지 왜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범법하고 있으면은 우리 잡아가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되묻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니네가 정의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강한나는 얘기하지만 과연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한나 본인 자신이 하고 있는 검사들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냐의 문제인 거죠. 정의와 부정의가 충돌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범택시 전체로 시놉시스 주제를 잡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정의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저희가 드라마를 보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번 리뷰에 보면은 저희가 썸네일에 이거 조금 답답하다 2% 부족한 사이다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리뷰를 찍고 나서 이 사건을 한번 다 되짚어 봤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다시 보면은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더더욱 답답하고 실제로 사이다는 우리가 답답해했던 그 사이다보다 훨씬 더 못하다. 왜냐하면은 소금도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슈가 됐지만 지금 다시 찾아보시면은 아직도 공공연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모두가 처벌을 받지 못했어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공익 그 광고에 멈춰 이런 것들이나 하고 있지 그 실제로 정부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위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힘들다. 뭐 안정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무거운 얘기를 꼭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실제 양진호 사건을 다시 되짚어 보시면은 나무위키 같은 데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정말 세 발의 피 그냥 핵심 사건 하나 정도만 우리에게 보여줬지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 할 말을 잃어요. 이 사람이 그 처벌을 받는다 해도 몇 년형 살다가 나올 건데 모범택시에서는 죽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게 오히려 부족한 사이다라도 차라리 저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는 애당초 사이다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이게 진짜 답답해서 사이다 너무 부족해요 하고 오히려 그 사건을 찾아보면은 현실이 더 지독했구나라는 거를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도 시청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이다가 부족했던 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